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자, 8월 1일 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이 8월 첫날이었죠. 이번 주가 휴가철이라서 그런지 오전에 별로 차가 막히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다들 휴가철인 만큼 즐거운 한 주 되시고요. 그리고 코스피를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코스피는 소폭의 상승이 있었고 거의 7월 마지막 날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도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해보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그래도 나름대로 상승이 나왔죠. 0.5% 상승이 있었고,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은 2차 전지 관련주가 강세를 보여줬던 것 같아요. 삼성 SDI가 2.5%, LG화학이 1.6%, 그리고 에너지솔루션은 장중에 빨간불이었는데 소폭의 약보합으로 마무리되었네요. 그리고 반도체는 약보합이 나왔고,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2차 전지 소재 기업들 에코프로비엠이 7% 가까운 상승이 나왔고, LNF도 5%, 첨보도 3%. 오늘은 2차 전지가 굉장히 강세를 보여줬던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서 말씀을 드려보고, 자, 그리고 코스피의 수급을 보면, 자, 오늘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왔어요. 확실히 외국인의 매수세가 7월부터 조금은 개선이 되었던 것 같고, 또 8월 첫날에 외국인이 매수세를 보여줬다는 것은 약간은 우리가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해볼 수가 있잖아요. 어쨌든 이번 달도 외국인 입장에서 지난달처럼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한 달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기대감도 가져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까지 6거래일 연속 상승이 나왔고, 또 코스닥을 보면, 자, 코스닥은 오늘까지 5거래일 연속 상승이었고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왔었네요. 자, 그리고 삼성전자를 보면 오늘은 소폭이지만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이 조금 많은 매도세를 보여주었죠. 자, 그리고 에너지솔루션, 오늘까지 6거래일 연속으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기관도 연기금을 중심으로 해서 꾸준하게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강세를 보여주었던 삼성 SDI, 오늘은 모처럼 외국인의 큰 매수세가 들어왔네요. 과거와 비교해봐도 오늘 거의 1000억 가까이 순매수가 들어왔으니까 최근 한 달 내 가장 많은 매수가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내 대장주인 에코프로비엠,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대량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도 많은 매수를 보여주었네요. 자,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1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 SDI, 에코프로비엠, 삼성전자, 하나솔루션, 현대미포조선, 이런 종목들을 차례대로 매수했고 여기 2차전지가 4종목이나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이 2차전지 관련주를 많이 매수했던 하루였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관도 마찬가지로 LNF, 에코프로비엠,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그리고 FNF, 이렇게 5종목을 매수했네요.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면 지난주 금요일날 예상을 했었던 대로 미국 시장 흐름이 상당히 좋았어요. S&P 500이 1.4% 상승이 나왔었고, 그리고 나스닥은 1.9%, 다우지수도 1% 가까운 상승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시간에서 많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었고 또 애플을 비롯한 많은 기업들의 호전적인 실적 발표로 인해서 시간에서도 주가에 상승이 나왔었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국내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만 1차적으로 이런 부분이 시간 외에서 나왔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날 국내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파급력이 오늘은 있지 않는 것 같고요. 또 이어서 반도체 지수를 한번 보면 반도체 지수는 0.77%, 그리고 아시아 증시, 일본 니케이는 0.6%, 그리고 대만은 0.4%의 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상해 지수는 0.16%의 상승이 나오고 있네요.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시아 시장 흐름을 보더라도 물론 미국장만큼 그렇게 큰 상승은 나오진 않고 있지만 그래도 8월 첫날인데 안정적인 흐름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코스피도 지금 촬영 시점에 보합권 내에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1차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저는 여기 60일선 있죠. 여기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자, 지금 60일선까지 지수가 많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과거의 지수의 흐름을 보면 시장이 본격적으로 하락 국면으로 접어들었을 때 그때가 작년 7월달이었고 정확하게 1년 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이후부터 60일선을 단 한 번도 돌파하지 못했었고 항상 60일선까지 주가가 올라오면 이렇게 크게 급락이 나오고 또 급락이 나오고 또 이렇게 급락이 나오는 이런 모습들이 계속 펼쳐졌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도 60일선까지 거의 다 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 1, 2% 정도
그 정도 또 지수가 상승이 나오면 61선과 맞닿게 되겠죠. 그래서 과거하고 똑같이 이런 흐름들이 나올 수 있는지 그 부분도 한번 신경 써서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반대로 이번에는 조금은 다른 흐름이 나올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유심히 관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과거 시점하고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지금 코스피의 위치는 밸류에이션상 거의 저점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지난달에 FMC를 통해서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은 완화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과거하고 달리 61선 돌파와 함께 조금 더 추세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 두 가지 시각을 가지고 한번 시장 흐름을 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장 흐름을 한번 살펴보면 시장이 보합권을 유지하고 있지만 2차전지 관련주들 이쪽의 상승이 정말 돋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삼성 SDI도 1.4%의 상승이 나오고 있고, LG화학도 1.3%, 그리고 최근에 보유의 수량이 풀렸었던 LG에너지솔루션 소폭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내에 있는 기업들을 한번 보면, 자, 에코프로비엠은 무려 6.7%, LNF도 3.4%, 그리고 첨보도 3%의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8월 첫날이었고, 그리고 시장이 보합권에서 움직임을 보여주는 위치에서 2차전지 관련주가 가장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자, 일단은 전날에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던 테슬라의 주가 흐름을 보면, 물론 어제도 강한 상승이 나왔었고 지난 한 주 동안에도 그 6,700달러 그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거의 900달러 근처까지 주가가 강하게 상승이 나왔었죠. 자, 그래서 이게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까지 약간의 2차전지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하나의 재료가 있는 시점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친환경 관련주와 관련해서 한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게 결국에는 인플레 감축 법안, 이 법안에 묶여있는 재료였고, 그 재료로 인한 친환경 관련주에 한 차례 강한 상승이 나왔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법안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린다면, 어쨌든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거의 4천조가 넘죠. 이 재원을 마련하는 예산안이에요.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 한 의원이 반대를 했었고, 그 때문에 공화당의 반대로 인해서 과반수를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의원께서 찬성으로 입장을 바꿈에 따라서 결국에는 과반수 이상을 획득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친환경 관련주의 강세가 이어졌었고, 거기에 더해서 하나솔루션과 현대에너지솔루션의 긍정적인 실적 발표, 그것도 하나의 역할을 했었겠죠. 자, 그런데 이 법안에 대해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친환경 관련주뿐만 아니라 전기차 관련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볼 만한 언급이 있었거든요. 자, 이 법안에는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보급 촉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주로 전기차의 세제 혜택이라든지 그리고 전기차 인센티브 확대, 그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테슬라라든지 GM 이런 전기차 업체의 수혜가 예상이 된다 라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날 테슬라의 강세가 한 차례 나왔었고, 이런 부분이 국내 시장의 전기차 관련주들까지도 좋은 재료로 연결이 되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솔직히 이게 어디까지 수혜를 볼 수 있는지 그거는 아직까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2차전지를 바라볼 수 있는 관점들, 그런 것들이 충분히 우호적으로 바뀔 수 있는 좋은 재료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2차전지 관련주를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이 내용 있죠, 한번 직접 찾아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8월 첫날부터 대표 성장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2차전지 관련주의 강세, 앞으로의 8월달을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좋은 흐름이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자, 그렇지만 아직까지 시장이 완전히 우호적으로 돌아섰다고는 볼 수는 없어요. 제가 주말에도 한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6월달하고 7월달 결코 시장 자체가 달라졌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경제 지표도 부진하게 나오고 있는데, 워낙 그동안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술적 반등일 수도 있는 만큼 너무 우리가 성급하게 환호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어제 발표되었던 중국의 7월 제조업 지수 다시 50을 밑돌면서 49포인트가 나왔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50을 하회한다면 경기가 위축되었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경기도 지금 그렇게 썩 좋은 상태는 아닌 만큼 우리가 너무 아직까지는 시장을 환호할 필요는 없고요. 단지 이런 부정적인 경제 지표가 점차 완화가 되는지 그런 것들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주로 국내 시장은 이런 것들이죠. 어쨌든 국내 시장은 수출이 GDP 성장에 있어서 거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GDP 성장률은 소비가 담당하고 있다면 국내는 수출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3분기, 다가올 3분기죠. 수출 증가세를 분석해 보니까 전년 동기 대비 7에서 8% 정도 증가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은 굉장히 양호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시장은 조금은 긍정적이라 볼 수 있는데, 반대로 원자재 가격이 많이 상승함에 따라서
많은 중간재를 수입하고 있는 국내 시장의 수입 금액들, 그게 계속 치솟고 있다 보니까 지금 몇 분기째 무역 적자가 발생이 되고 있죠. 자, 그래서 수출은 지금 양호한 만큼 이 수입 금액, 빠르게 원자재 가격이 안정화되어서 이 수입 금액도 조금만 줄어들게 된다면 충분히 탄탄한 수출이 받쳐주고 있는 만큼 국내 시장의 기업들의 영업이익도 하반기에 크게 꺾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국내 시장은 이런 부분 한번 관찰해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수입 금액이 크게 증가를 했던 것이 바로 유가, 에너지 가격의 상승 때문이잖아요. 자, 그런데 WTI도 보면 지금 배럴당 98달러, 95달러 여기 근처에서 굉장히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라인이 굉장히 의미 있는 지지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7월 달에는 이 가격대를 뚫어준다면 조금 더 에너지 가격이 안정화와 함께 국내 시장의 무역 수지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이게 쉽게 깨지지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또 여기 한 차례 지지를 받고 최근에 다시 상승하고 있는 천연가스 가격처럼 다시 한번 100달러를 돌파해서 또 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다시 한번 6월달처럼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다시 커질 수가 있고 지금 시장의 반등은 일시적인 기술적 반등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에너지 가격, 특히 유가, 7월달에 유가가 95달러에서 100달러 사이 이 낮은 박스권대로 유지를 했었던 만큼 8월달에는 어떤 방향성을 보여주는지 그거를 같이 한번 면밀히 관찰해보자.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어쨌든 그래도 8월 첫날에 시장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은 8월달에도 7월처럼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기를 한번 기대해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8월 첫날인 만큼 다들 힘내서 이번 달도 화이팅 하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